어머니가 있다. 떠나고 없지만 차마 보내지 못한 어머니가 있다. 고두심의 집마당엔 거울처럼 마주보며 사는 어머니가 있다. 그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 길을 가고 있는데 닮은 모습은 아니지만 닮으려고 하면서 저 나이가 되면 저 자리에 앉아 있고 저 모습이 될 텐데 내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조바심 날만큼 딸은 어머니를 닮고 싶다. 그림자처럼 마주보면 똑같아지는 은백색 거울처럼. 저녁 상머리가 모처럼 따뜻하다. 이거 큰 걸로 해, 정원아. 작년봄 유학을 떠났던 아들 정환이 다니러 와 자리를 채운 덕이다. 덜썩 자라 제 갈 길 찾은 남매의 엄마 고두심은 그 빈자리에 여동생 가족을 불러들였다. 알았어. 이거 엄마 되게 이쁘게 쌌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얹혀 살고 기대 사는 나이 쉰. 흘리지 말고 먹어. 야, 엄마. 연기자로 사느라 살림에도 자식들 건사에도 욕심만큼 공을 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자식을 품에 안고 다독일 시간은 아직 많고 많다. 너무 늦은 뒤에야 깨닫게 된 건 어머니의 빈자리. 7남매 키우느라 40년, 몸져 누운 아버지 병수발에 15년. 혼자 남은 어머니를 그제서야 허겁지겁 모셔왔지만 몹쓸병은 딸보다 한 발 먼저였다. 딸네 집으로 모셔온 지 겨우 5년 만에 봄날이었다. 그날은 엄마 얼굴을 이렇게 나도 아니 항상 하는 거지만 그 느낌이 감촉이 지금도 이 손에 이렇게 느껴지는데 엄마 나 갔다 올게 그러면서 막 볼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엄마 나 갔다 와 그러면서 이렇게 있어 맛있는 거 좀 달라고 그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이상하게요. 20년째 어머니를 따라다니던 당뇨는 쉼없이 어머니를 위협했다. 80평생의 끝자락에 서야 찾은 평화로움에 불청객처럼 울려대던 구급차 소리. 현관 들어가서 계단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 친구 전화가 때랑때랑 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봤더니 나를 바꿔주더라고요. 집인데 그래서 바꿔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언니 큰일 났어. 빨리 병원으로 가요. 우리 지금 119로 병원으로 가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 그러더라고요. 위독하다는 전화에 병원으로 달려가기를 벌써 5번째. 그날은 저녁 식사가 잘못돼 기도가 막혔고 심근경색이 겹쳤다고 했다. 병원에 제가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그 차가 안 왔어요.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앉아서도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엄마 오면서 지금 엄마가 눈 감고 오는 길이거든. 그냥 이대로 눈 감고 아버지한테 그냥 가셔. 내가 뭘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고 엄마에게 무슨 희망과 무슨 꿈과 아무것도 원하는 것도 없고 내가 뭐로 기쁘게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눈만 뜨고 계시면은 뭐 하겠어. 이런 생각이 딱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있는데 구급차가 도착했더라고요. 자신조차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생각. 차라리 눈을 감으시라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못된 생각이 현실이 됐다. 어머니가 눈을 안 뜨셨어요. 그 순간 내가
어머 이건 내 죄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눈을 안 뜨는구나. 엄마 막 부르면서 엄마 눈 한 번만 떠가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눈을 안 뜨시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눈을 안 뜨는 것만 갖고 그러는 거 있죠. 그게 불효인지 왜 그런 생각을 한 건지 어쨌든 내 마음에서 그렇게 우러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엄마는 그 내 생각을 어머니가 만약 느꼈다면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 죄스런 마음에 딸은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을 2년째 그대로 두었다. 가시던 그날 아침처럼 지금도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은 어머니. 딸은 어머니의 빈자리가 아직 낯설다. 지금도 엄마가 집에 가면 계실 것 같고요. 제주도 가면 안 계시면 아 참 우리 집에 가 계시지. 그리고 또 우리 집에 가서 안 계시면 아 참 저희도 오빠네 집 가셨지. 늘상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엄마가 딱 안 계시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싶죠. 어느 날은 하루 밥을 먹는데 식탁에 내 자리 옆이 어머니 자리였어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먹다가 엄마 이거 되게 맛있다 그러고 이러는데 다른 사람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밥 먹던 식구들도 다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러고 참 그렇지 그러고 했는데 새벽은 어머니들의 시간이다. 세상보다 먼저 눈뜨고 일어나 달그락달그락 어둠과 적막을 걷어내던 어머니처럼 고두심의 하루는 새벽부터다. 대환신 친구가 필요한 게 연기 생활 아니라 31년. 됐다, 내가 마누라 구해줘야겠다 내가. 한 설문조사에서 청와대 안주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으로 고두심을 꼽았다. 지난해 월드컵 땐 히딩크 감독에게 잘 어울리는 한국의 여인으로 뽑히기도 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나보고는 빨리 오라고 그러면서. 집이 왜 이래? 사람 온기가 없어. 고두심이 드라마에서 한결같이 맡아온 역할이 어머니였던 덕이다. 그래, 어디 자기 같은 여자 없나 좀 알아봐라. 오늘 맡은 역할도 흔들리는 가족을 지켜내는 인고의 어머니다. 뭐야? 카트? 요즘처럼 두 편의 드라마에 출연하다 보면 살갑게 인사 나눌 시간마저 없다. 빨리 가. 뒤돌아볼 틈조차 없이 사는 연기 생활. 양술이요. 양수리 오늘 스케줄이 바쁘신가 봐요. 바빠. 양수리는 전원일기 시절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왔던 곳이다. 그래. 아빠 안 왔나? 왔어요? 20년 넘게 양수리는 고두심과 함께 변해왔다. 처음엔 물길에 눈길 한 번 못 맞춰본 그저 일터였다. 강산이 한 번 바뀔 때쯤에야 자신을 키워낸 고향만큼이나 정겹던 양수리. 그리고 20년이 흘러 양수리는 어머니의 유일한 나들이터가 됐다. 다른 촬영전과는 달리 어머니를 모시고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고 어머니는 그날을 딸보다 더 기다렸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유일하게 아주 그 시간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차 타는 거 무릎이 아프셔서 걷지를 못하고서부터 차 타고 어디 가는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이곳에서 하는 일이라곤 멀찍이 앉아 연기하는 딸을 지켜보는 것뿐. 같이 나무시장 가서 나무도 사다 심고 그러나 그것마저 늘 바삐 사는 딸에게 행여 짐이 될까 함부로 따라 나설 수 없었다. 아침에 촬영 나오느라고 제가 2층에 있는데요. 이 화장 케이스를 들고 이렇게 딱 내려오면 엄마하고 눈 마주치면서 엄마 다녀올게요. 그러면 이렇게 소파에 앉으셨다가 오늘 나도 가냐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오늘은 안 돼, 엄마. 오늘 밤 촬영까지 있고 장소가 너무 바뀌어서 안 되고 근데 전원일기 촬영 때는 이제 제가 엄마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딱 와서 엄마 다녀올게요. 그러면 엄마가 오늘도 나 가도 되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그냥 주머니에서 언제 그렇게 어머니는 주머니 속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두었다. 고두심이 코 흘리게 시절엔 무엇이든 자식들이 원하는 걸 쏟아내는 화수분이었다. 다 자란 고두심이 더 이상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을 때 주머니는 몸져 누운 아버지를 위해 채워졌다. 그때까지도 어머니의 주머니는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마저 떠나고 혼자 된 고두심의 어머니는 서울로 왔다. 답답한 서울살이에 어머니의 유일한 낙은 양수리 촬영장에 따라가는 일.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집을 나서는 딸을 기다렸던 어머니. 어머니의 주머니가 늘 불룩했었다. 아주 가끔 고두심이 함께 가도 된다고 했을 때 언제일지 모르는 양수리 촬영날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바삐 나서는 딸을 행여 놓칠세라 날마다 그렇게 고두심을 기다렸다. (80평생의) 끝자락에서야 어머니의 주머니는 당신의 것이 돼 있었다. 이제는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도 없고 같이 함께 아무리 그 시간을 가질래도 가질 수 없고 고두심은 제주행 마지막 비행기를 탔다. 오늘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2주기 추모일. 어머니는 그녀에게 빛바랜 거울을 남겼다. 19에 혼인해 마지막 가시던 그날까지 60여 년을 비춰보던 어머니의 거울. 어머니는 왜 하필 셋째 딸에게 그 거울을 남기셨을까? 서둘러 촬영을 마치고 고두심은 제주행 마지막 비행기를 탔다. 오늘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2주기 추모일. 어머니는 그녀에게 빛바랜 거울을 남겼다. 19에 결혼해 마지막 가시던 그날까지 66해 동안 비춰보던 어머니의 거울.
이거 장롱 깊숙이 어머니가 뒀던 오래 쓰시다가 뒀던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꼭 필요하고 항상 거울 보니 직업이니까. 선생님한테는 어머님이 어떤 존재이신가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시면. 거의 종교적이죠. 꼭 어머니를 닮고 싶어요. 어머니를 닮은 삶만 살 수 있다면 인간으로서 굉장히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썼네 언니네. 오빠네 다 왔구나 걔. 왔구나. 언니 오랜만이네. 예. 왔다 갔다. 예. 아유 그거 대볼까 보대. 해마다 제철 아닌 홍시 구하기가 녹록지 않은 일이다. 어머니는 홍시를 유난히 좋아하셨다. 앉은 자리에서 5개를 드시고도 물리다는 말씀이 없었다. 5개 올리는 거 맞는가? 그러나 그것마저도 아버지와 자식이 먼저였다. 제상엔 이제라도 마음 놓고 드시라고 홍시가 여러 접시다. 쓴 술잔을 올리며 마주하는 모녀의 만남. 유난히 살가웠던 모녀였기에 고두심은 이런 만남이 아직도 낯설다. 나도 왔어 어머니. 온 거 알아지 구가. 그대가 아버지랑 만난. 고두심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황소였다. 살 한 점, 뼈 한 조각까지 자식에게 죄다 내주고 거죽만 남은 황소. 아침 새벽에 4시에 나간 일하다는 지금 막 도로멍 와서. 그것이 어머니의 84해 생이었다. 19 꽃 같은 나이에 아버지를 만나 10년간의 타국살이도 마다하지 않았다. 60년을 해로하는 동안 자식 12을 얻었지만 5을 잃었다. 하루도 밭일랑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고두심은 사춘기를 보냈고 손자들 키우느라 서울 나들이 한번 마음 놓고 하지 못한 어머니의 60대엔 연기자 고두심은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앞만 보고 달려온 연기자의 길을 멈추고 뒤돌아 어머니를 보았을 때 어머니는 그 자리에 없었다. 물처럼 햇살처럼 부재의 시간이 돼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어머니의 그 자리. 그 어머니 그렇게 가시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의 그 공포라는 것은요, 무서움이라는 것은 말도 못했어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세수하면서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힘도 없고 엄마 이렇게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엄마인데 그 어머니의 힘이 왜 그렇게 큰 건데, 큰 힘이었는데 왜 나는 엄마가 그냥 눈 감기를 바랬을까? 그것도 의문이고, 왜 이렇게 엄마가 그 힘도 없는 엄마가 왜 이렇게 안 계시다라는 그 자체가 나에게 이런 공포를 줄까? 이렇게 무서울까? 세상이 다 무서운 거예요. 대문을 열고 나가면 뭐든지 내가 못할 것 같은, 지금까지 해온 일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공포는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오빠는 하루 종일 앉았어도 딱 이 자세야. 공포는 서러움이 몰고 왔다. 맞아. 밥 먹는데도 50년을 등 뒤에 어머니를 두고 살다 문득 허전함을 느끼는 순간 밀려드는 공포.
이렇게 되질 않아. 나는 이렇게 어머니가 떠난 자리엔 어머니가 살아온 이야기가 남았다. 살아생전의 어머니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일가 친척들. 오늘 같은 날이면 알록달록 조각보처럼 어머니가 서로에게 남겨두고 간 기억의 조각들을 잇는다. 무슨 강합사. 살아온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의 기억 속에라도 남아있다면 그는 떠난 사람이 아니다. 불렀어? 아니야, 오늘 같은 날은 가스치기 생각난다. 어머니. 어머니. 아, 가스치기 하던 거. 우리 어머니 오늘 가스치 여기 이 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엄마가 언니를 딱 쳐다봐. 오늘 좀 놀아주고 갈래나 그러고. 가만히 보면은 눈이 계속 반짝반짝해. 눈초리가 계속 쫓아다니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샘도 잘하시고. 오로지 아버지하고 두 분이서 잘 쳐. 그것만 그냥 이 방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밖에 노는 거랑. 가스치기란 걸 하다 보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먼저 떠난 아버지를 이야기했다. 바늘과 실, 검은고와 비파로 살다 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하루 종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펼 시간 없이 코끝에 호미를 달고 산 날도 어머니는 그 일을 거르지 않았다. 아버지 등에 내려앉은 피로를 닦고 또 닦아내던 어머니. 그것은 늘 어머니의 몫이었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다. 아버지 평생의 목욕탕은 작은 부엌이었다. 어린 고두심의 눈에 그것은 한 폭의 풍경이었다. 물 이렇게 뒤펴가지고 부엌 문 이렇게 닫아 놓으시고 아버지를 씻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하시고 아버지 나오시고 그 물에다가 아버지가 벗은 옷, 우리가 벗은 옷들 빨래하시고 그랬던 모습. 그런 게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사실 부부가 그렇게만. 어머니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도깨비 방망이라 무슨. 요즘 사람들 눈으로 보면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어디 한둘일까. 우리 큰오빠는 저기 어머니가 얘기한뒤 코도 한번 휴지로 닦아본 적이 없대. 어머니 입으로 빨아은 해버렸죠. 코도 한번 형 손으로 잡아 닦지도 안 했대. 아버님은 제일 고강 많이 했어 따지면. 맞아. 걔는 쓰지 말고 이거 호박 입고 다니고. 이제와 생각해도 질투가 날 만큼 어머니는 큰오빠에게 지독한 정성을 쏟았다. 또 이제 그렇게 잘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가 50년도 군대 가가지고 첫 팀하러 왔는데 어머니가 나에게 꼭 같이 자게 하는데 어머니 다 큰 나이에 아들 심으면 뭐 그랬대. 아니 그래도 나쁘게 자기다. 그러니까 자다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어머니가 없어. 아니 이상하대. 또 뒷날도 한 일주일 휴가 받아왔는데 뒷날도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부엌에 문 열고 가보니까 장독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동쪽에 빌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하는 거야? 걔 남겨 물어보니까 너 군대 가니 죽지 말라니 그렇죠. 그런 걸 자꾸 물어볼 때니까 간 사람. 그때 시절은 정말로 우리 큰오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정성이 다 모였어. 아니면 죽을 고비 여러 번 내겠거든. 자식은 늘 어머니하고 산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딸조차 모르고 살았던 어머니의 이야기는 많고 많다. 고모가 나와가면 향을 피워수다게. 우리도 한 번씩 영화 보면 고모가 딱 나와가면 향 딱 피운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 어머니 경험기가. 그 TV를 가만히 봤어. 그런 향 피어나서 그 TV를 봤다니까. 고모가 나와가면. 그런 정성이. 진짜 그런 정성이 정말 지극했어. 난 그건 걔는 몰라. 아닌 말로 돌아가실 때도 고모님 집도 돌아가셨지만 그만큼 잘 해야 될 거 진짜. 처음 듣는 고모는 얘기였다. 아버지고 어머니고 텔레비 나가면 두심이 텔레비 나오면 조금 향 딱. 사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찬사보다도 고도심이 듣고 싶었던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고두심이 서울서 공부하는 오빠 밥 해주겠다는 핑계로 섬을 떠날 때도 어머니는 이렇다 말씀이 없었다. 탤런트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어머니는 크게 반대하지도 크게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날도 묵묵히 일을 하셨다. 연기 대상을 받았을 때도 어머니는 그저 고생했네 한마디였다. 그러나 딸이 몰랐을 뿐 어머니의 기도는 그녀가 탤런트가 되던 그날에 시작됐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시간 없이 밭을 일구고 온 날도 텔레비전 앞에 촛불을 켜는 일을 잊은 적이 없던 어머니. 어머니는 오늘도 말이 없다. 생전의 그 모습처럼 그저 물끄러미 자식들만 지켜볼 뿐. 대갚아드릴 기회조차 상실해버린 지금 넋놓고 앉으면 더욱더 또렷해지는 어머니. 할망! 꽁꽁 장서방 어찌어찌 살았나? 뜻밖의 딸의 방문은 몸져 누웠던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항상 저렇게 아파서 어머니 얼굴 좋아지셨네 뭐. 먹을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밥이 좋은가 보네. 며느리 밥이 좋으네. 이제는 한시름 났어 언니네가. 지병인 당뇨에도 주름 깊은 노화에도 자식의 발길보다 좋은 약은 없었다. 제 발로 떠나간 어머니의 품에 그 발로 돌아오기가 왜 그리도 힘들었을까. 엄마도 그래? 나도 항상 그저 너하고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항상 이러고 살면 좋겠다. 나는 20대고 어머니는 펄펄 뛰는 엄마로서의 50대, 40, 50대 그때로 지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다가 어이구 터무니없는 생각 잘도 하고 있네 그러고 혼자 그러지. 나도 그저 항상 나이는 먹지 말고 딸도 그저 한 30만 난 그걸로 하고 한푼에 살았으면 이렇게 생전 살아봤으면 그런 마음이 자꾸 나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 얼굴 같지만 천년 만년 그렇게 함께 살고 싶었다. 딸의 어머니로, 어머니의 딸로. 어머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을 것만 같은 그 방에 딸은 혼자 누웠다. 엄마, 우리가 죽어서 윤회설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엄마하고 나하고는 꼭 다시 만나야 돼. 그때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난 정말 싫어. 이러시고 싶으면 엄마는 그럼 내 딸로 태어나고 내가 엄마로 태어날게. 덧없는 약속일까? 가슴에서 바람 새는 소리가 들린다.
5일장은 만남의 장이다. 오늘 고두심은 이곳 제주 5일장에서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다. 여기 입구가 어딜까? 예, 막 기다리면. 막 그러셨구나. 1시간이나 먼저 와 목 빠지게 기다렸다는 어머. 몸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 욕 좀 안 접속해. 피 한 방울, 살 한 점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고두심에겐 그이는 어머니다. 여전아 씨. 아, 너무 예쁘다. 저녁 여섯 개 맞아. 너무 예쁘다. 어떻게 오셨나? 어릴 때 망가실 때 나 젖 먹었어요. 친정 어머니예요? 네. 이모도 고모도 그렇다고 부잣집이나 있을 법한 유모도 아닌 그냥 어머니. 촬영할 거. 다 했다. 또 하고 또 이제 삼촌 만나는 애. 저한 딸 여러 살 먹지 않으셔? 20살 먹었지? 대학교 올해 졸업했다. 그래. 예. 굳이 촌수를 매기자면 제주도에선 삼촌이라 부른다. 큰언니하고 동갑이다. 삼촌은 고두심이 젖먹이 때부터 한 집에 살았다. 꺼낼 거 없이 그냥 막. 삼촌이 한 가족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건 새들어 살던 삼촌네가 큰 집을 사서 이사하던 날이었다. 같이 부어놓고 막 음식하면은 다 같이 국끼리면 국 같이 막 부어서 같이 막 말아서 먹고 그렇게 살았어. 이건 나갈 수 없이 살았어요. 같이 소위 가면 또 소위 가두고. 맛있다 그래. 그땐 그랬다. 가난을 맞들고 밥솥을 나누고 네 자식 내 자식도 따로 없었다. 그래서 잊고 산 어머니를 추억하는 일은 더듬더듬 아름다웠던 시절을 되살리는 일이다. 가끔에서 통풍. 막 허허 이렇게 막. 고두심이 중학생이던 시절 어느 가을 새벽 여느 때처럼 14 대식구의 아침을 짓던 어머니. 불을 지피는 어머니의 바지자락이 얼룩져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의 바지자락에선 불기운에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야 알게 된 얼룩의 비밀. 그것은 어머니 젖을 물고 잠든 자식들의 오줌 자국이었다. 새벽 아궁이 앞에서의 바지 말리기는 젖먹이 오줌 싸개가 다 자랄 때까지 계속됐다. 아침 새벽에 밥하는 아궁이에 불 떼면서 이쪽 말리고 저쪽 말려가지고 그 김이 무럭무럭 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내가 화가였으면 그림으로 표현이 될 정도로 너무나 선명하게. 전 참 가끔 노력은 그거에 해보지를 못했지만 그림을 그리는 쪽이었으면 참 이렇게 그 아버지와 어머니 아름답게 살아오신 그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예쁘게 사셨어요. 예쁘게 사셨던 어머니는 떠나고 없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장바닥 길모퉁이 어디서라도 어머니를 만난다. 할머니. 이거 갱업디가. 이거 갱업디가. 이거 어떤 포람수가? 1,000원이지 사장님 1,000원이지 아니에요. 5만원이지 사고 500원이지 사고 사장님 500원이지 아니에요. 1,000원이지 사고 형 저 없어. 1,000원이지. 예. 이거 할머니가 뜨던? 아유 쑥 벌써 났다 얘. 보름이나 백인 저 은긴 완전 크지 않니? 저 남만. 이제 막 남수가. 예.
이거 콩고루 나그네 끌리면 맞춰주게. 봄나물은 어머니가 캔 것이어야 제맛이 난다. 거북 등 같은 손으로 캐야 참맛이 난다. 이거 제주도 상추막 맛 좋은 거라. 지금 이 정도가 맞죠? 예, 이게 맞죠. 할머니 잔돈이 식구가. 아, 있죠. 이신데. 건강하시고, 예. 예. 아이고 막 구두 신사기는 지꺼지. 예. 반갑습니다. 어머니를 사러 시장에 왔다. 고두심의 어머니는 제주 장에만 있다. 이거 3,000원만 쳐다. 이거 그냥 싸줍시다. 제주 섬의 오랜 풍습이 제주도만의 어머니를 만든다. 아들 며느리와 한 집에 살 수는 있어도 밥그리는 부엌 살림만은 죽어라 따로 차리는 섬집의 어머니들. 각박한 섬 생활에 자식일망정 의지하는 법이 없었다. 고두심의 어머니가 그랬다. 딸한테 용돈 받은 거는 받은 거고 내 육신이 움직여서 내 땀이 흘려서 내 노동의 대가를 또 이렇게 다시 저축한다라는 비축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말릴 수가 없었어요. 일년에 한두 번 딸네 집 나들이길마저도 꿀 파는 재미로 다녀가시던 어머니. 고두심 또한 제주의 딸이기에 극성맞다 말릴 수 없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불만이 쌓여갔다. 어떻게 따지면 요즘 사람들 그 내 입장에서 볼 때 타렌트 고두심 어머니인데 얼마나 오죽이 정말 용돈도 안 드리고 그랬으면 그럴까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아, 어머니 창피하게 자꾸 그거 가져와가지고 또 내가 팔아야 되고 나는 바쁜 스케줄 때문에 죽겠는데 아파트에 살 때는 또 아파트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고 막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한 번은 끝내 얄궂은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 꿀을 샀던 사람들이 몰려와 아무래도 가짜 같다며 죄다 돌려주고 간 것이다. 설탕이 많이 이렇게 엉겨 있다고 가짜 꿀이다 이거예요. 바꿔달라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가 한 농사가 아닌데.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속상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뭐라고 보겠냐. 그러니까 이제 좀 하지 마. 엄마 돈이 궁하면 내가 돈을 더 드릴게. 이래. 그건 좀 엄마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던가 봐요. 그냥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쳐다만 보셔요. 꿀을 이렇게 길다가 쳐다만 보시는데 그렇게 내가 딱 하고 나서 나도 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건 느꼈는데 이미 입에서는 막 나가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제어를 못했어요. 그리고 녹화를 갔다가 촬영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서 얼마나 울면서 반성을 했는지 오자마자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어머니 아까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정말 제가 어머니 마음을 다치게 한 건 아마 그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럽고 어머니한테 정말 미안하죠. 미안하고 그때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내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까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천 가지 만 가지 허물을 다 쓸고 덮어 키운 딸이 어머니의 그깟 허물 하나를 덮어드리지 못했다. 그 죄책감은 무엇으로 다 씻을까? 이른 아침부터 작은 오빠네는 감귤 따기가 한창이다. 어린 조카들까지 일손을 더했다. 여기도 여기. 자, 뭐 이거 밤도록 해도 어릴 적 7남매도 농사를 거들어야 했다. 제주 시내에 나가 학교를 다닐 때도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손번제로 일을 돕곤 했다. 옛날에 이 나무 하나면은 애들 대학도 다 보내고 그랬는데 요즘 알아주질 않네. 알아주지 않아서 이게 농사를 된 서리를 맡고 있구만. 귤나무 한 그루면 자식 공부는 걱정이 없었다는 70년대. 부모님은 장성한 자식들을 분가시키고 어머니 고향이기도 한 이곳 화북에 자리를 잡았다. 대학교는 그냥 초등학교나 당시엔 여느 집이나 주 소득원으로 농사만 한 것이 없다고 여겼다. 과양밭 있잖아. 유독 일복이 많던 작은 오빠는 지금도 그때 고생이 눈에 선하다. 거기는 밭이 좋거든. 산을 따기고 그저 돌멩이 하나도 없이. 그 밭에 가니까 언니 큰 언니하고 나하고 말소가 없어. 전기를 끄졌단 말이야. 아버지는 뒤에서 저 전기질을 하시는데 그걸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가면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건데 그렇지 않고 소말 몰듯이 그냥 멋있게 하면서 막 몰아놨단 말이야. 아, 오빠하고 저기 언니가 이렇게 큰오빠. 소 대신한 거야? 예. 아, 그러니까 사범 학생들이 그 앞에 있다가 그 울담 넘어서 막 쳐다보니까 나는 남자니까 괜찮은데 언니가 환장하지 환장해.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서. 이리야 막 그렇게 했구나. 아버지 촘촘함생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촘촘함생이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라고. 그렇지. 아무 말도 안 그래서 했으면 언니가 아주 되는데. 제주도에만 아주 질려해. 우리 그래서 동생들 밑에 너무 많이. 하지만 아무리 된 고생을 했다 한들 부모만 했을까. 차배추. 그 담아내기. 3만 평 대농사를 일꾼 없이 짓자니 두 내외의 해는 노상 밭에서 뜨고 밭에서 졌다. 어머니는 구분 등에 쌀 한 가마를 둘러맬 만큼 기운이 장사였다. 어머니 하면은 그냥 황소만 그림이 딱 떠올라요. 그냥 등허리에 짐은 이만큼 잔뜩 짊어진 어머니. 그리고 너무 부지런하시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 일이 많은 시절에 농사하는 집안에 시집 오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일구덕이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해냈을까 그렇게 할 정도로 물론. 등골이 휘어도 이승이 나았을까. 어머니가 그리운 날 고두심은 이모를 찾았다. 나 누군지 알아? 수심이지. 두심이지 알아? 요즘 어때 몸? 응? 몸 좀 어때? 잘 잡숴? 먹는 거 무엇이든 잘 먹어. 잘 잡숴? 갈 때 되면 가야 해. 어디를 가? 나갈 자리가 있잖아. 엄마 간대? 우리 엄마 간대? 못 가잖아. 엄마가 니는
어머니가 그리운 날 고도심은 이모를 찾았다. 이모. 나 누군지 알아? 수심이지. 두심이지 알아? 요즘 어때? 몸? 응? 몸 좀 어때? 잘 잡숴? 먹는 건 무엇이든 잘 먹어. 잘 잡숴? 아흔 나이가 이제 헤아리기도 벅차다는 어머니의 언니. 손도 저렇게 깔깔하니. 올해 몇 살이야?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나이?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82이라는 것 같아. 82인 것 같아? 90이야 90. 그렇게. 엄마가 84세 돌아가셨는데 2년 됐잖아. 그리고 이모가 3살 위였으니까 90이야 90. 정이 순이 3살 터울의 자매는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며 나이를 먹었다. 그러나 둘은 다른 삶을 살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60년을 해로했고 이모는 전쟁통의 청상이 됐다. 천여쩍 온 섬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인물 좋던 주막집 자매에겐 맞선이 줄을 이었다. 고르고 골라 첫 선을 보던 날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자매는 나란히 한 남자와 선을 봐야 했다. 한참을 지나도록 남자가 나타나지 않자 자매는 조바심이 났다. 뒤늦게 도착한 남자는 한쪽 눈을 찔끔거렸다. 급히 오다 눈에 티끌이 들어갔다고 했다. 동생은 언니의 등을 떠밀었으나 수줍음 많은 언니는 얼굴조차 들지 못했고 결국 동생이 그의 눈을 혀로 핥아주었다. 쌍둥이 같던 자매의 운명이 뒤바뀌던 날이었다. 마누라한테 가서 이게 눈에 멋이 자꾸 들었다고 이거를 그냥은 못 뵈니 서로 핥으면 나온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해줘. 이모는 왜 안 했어? 나는 그때 부끄러워서 안 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굉장히 아까 네가 얘기했듯이 내성적이셔서 부끄러워서 못하고 우리 엄마는 좀 활달하고 그런 성격을 말하는 왈가닥 우리나라 말로 왈가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니까 스스럼 없이 왜 남자가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했나 보지.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마음에 들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모가 했으면 이모가 뽑힐 건데. 그렇게도 못해. 그때도 수줍어서. 그러니까 연부는 따로 있는 거야 다. 일로 와. 그랬구나. 어머니는 19에 11살 연상의 아버지와 혼인했다. 그러나 주막집 딸을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는 시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도망치듯 간 곳이 이영만리 얍섬. 결혼 10년을 그곳에서 사는 동안 3아이를 낳았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땅. 괌하고 사이판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섬인데 제가 그 생전에 모시고 가려고 한번 모시고 갔다가 사이판에서 너무 이렇게 바람이 심해가지고요. 저는 스케줄이 바쁘고 그래서 그냥 되돌아온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버지 모시고 그 살던 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사이판까지 가신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탕수수밭 거기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좋아하셨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사시면서
그 물물 교환 그 교육을 하셨어요. 남태평양의 작은 섬 얍. 고향 제주만큼이나 해산물이 풍부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나는 것을 싼 값에 사들여 일본으로 수출했고 그것은 썩 괜찮은 돈벌이였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20년을 살다 2차 대전 직후 고향 제주로 돌아왔다. 고두심은 어린 시절 마당에 뒹굴던 코코넛 열매 껍질을 기억한다. 어머니가 얍에 온 지 10년이 될 무렵 추장 노릇을 할 정도로 아버지 사업은 번창해 규모가 제법 커졌다. 때문에 아버지는 일본 가는 일이 잦아졌고 어머니 혼자 가게를 보는 일이 많아졌다. 원주민의 얼굴을 그려놓는지 그 사람의 뭐 발을 그려놓는지 손을 그려놓는지 무슨 눈을 그려놓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림으로 표현을 했대요.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 와서 얼마치 뭐를 가져갔으며 아버지는 와서 한눈에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래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정좋게 사시면 이건 자기네들만이 만든 수화라고나 할까 그렇게 해서 알아보셨대요. 글로 쓸 줄을 모르시니까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이름 석자를 못 쓰셨으니까요. 우리가 가르쳐 드렸는데도 그 한참 그러고 막 희자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그 홍자가 좀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하게 까막눈이었지만 놀랄 만큼 지혜롭고 강인했던 어머니. 어머니는 그곳에서 첫 출산을 혼자 해냈다. 지금도 우리 상식으로는 그게 내가 탯줄을 자르고 물 떼서 그 뜨거운 물로 해서 애기 금방 그 앞에서 씻기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는 건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할 수가 있는 건지 참. 질경이보다 질기고 모진 게 어머니라 했던가. 그러나 만리 타국에서 홀로 맞은 첫 출산보다 정작 어머니가 감내하기 힘들어했던 일은 딸의 파경 소식이었다. 한 남자의 아내로 20년을 겨우 살고 이혼했을 때 고두심은 어머니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고향 마을 해녀의 집. 여기 계실까? 아이고 오랜만이야. 예? 방으로 천장으로 들어와. 저 큰 문으로 들어와. 여기 샀어요. 여기 부엌실인데 절로 들어오지. 부엌으로 들어오지. 고두심이 섬을 찾는 날이면 어머니는 버선발로 이곳부터 들렀다. 해녀들이 갖다 올린 소라며 전복을 먹여보내고 싶어서였다. 아니 그냥 할머니 지금도 물질해줘. 75살 할머니도 혈색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 집의 해녀들은 그런 어머니를 기억한다. 집에 있는 떡정 왔다. 단 한 번도 빈손으로 온 적이 없다고 했다. 집에 올 때에 그런 걸 떡도 사먹고 떡도 삶는다. 고구마도 찌어먹고 떡도 지어다 주고 떡 그저 집에 있는 거라도. 안고빵 같은 것도 사가지고 오고 고구마도 찌어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서. 아니 물속에서 나오시면 막 배고픈다고 춥고 배고픈다고 해가지고 이거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배고프면 다 먹어. 여기 넣으면 굳은 거 없어. 다 맛있어. 우리도 마찬가지다. 집에서 별별 거 해 나도 잘 안 먹어줘도 방송국에만 가면 경훈 잘 다녔어요. 예. 제주는 여자들의 섬이다. 맹심행 갔다 없어. 돌처럼 바람처럼 강하고 굳세게 살아온 어머니들의 섬이다. 제주 어머니의 표상 같은 해녀들에겐 바다가 인내의 시험장. 숨을 오래 참아야만, 끝내 견뎌내야만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집안을 일으켰다. 그래서 숨이 멎을 듯한 순간 물 위로 솟구치면서 내는 길고 날카로운 숨비 소리를 해녀들은 한 맺힌 소리라 했다. 물질을 안 했다 뿐 어머니의 세월 또한 다르지 않았다. 태평양 전쟁으로 야배 사업을 포기하고 휘청거리는 아버지 대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것은 어머니였다. 한 번 들어가서 누군들 그냥 숨도 가쁘고 그러니까 금방 나오고 싶지만 모든 그 생계의 수단이라는 그것 때문에 오로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하고 나오시는 그 모습, 그리고 나와서 겨우 그 참 묘한 소리를 내면서 휘파람 소리도 아닌 것이 그 한 맺힌 소리, 그 휘 하고 이렇게 나올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제주도 여자들의 어떤 그 모태, 그 뿌리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끈질기고 인내하는 힘도 크고, 그리고 그렇게 견뎌내 왔기 때문에 마음도 넉넉해가지고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바로 내 어머니가 그랬고. 어머니는 마을의 해결사이기도 했다. 중학교 1학년 때 비오던 여름날 술꾼 아저씨가 뒷간에 빠져 그만 숨을 거뒀다. 시신은 우물투성이었다. 역겨운 냄새에 가족들마저 손써볼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은 어머니였다. 발부터 머리까지 온몸을 닦아내고 염을 했다. 코를 막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그 뒤론 무슨 일이든 생기면 사람들은 한밤중에도 문을 두드렸고 어머니는 그 고역을 마다하지 않았다. 동네에서 잠자다가도 할머니 막 문 두들겨요. 할머니 지금 우리 엄마 애 낳으려고 그래요. 빨리 와주세요. 막 그러면 그냥 눈 비비고 그냥 가셔서 애 받아주시고. 그런 애기 참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어머니랑 같이 자다가 그런 광경을 많이 봤으니까. 제주 중안동. 어느새 번화가가 된 이곳에서 고두심은 어머니의 딸이 됐다. 우리 여기 살아났다. 어디요? 여기. 여기 요 안경집. 우리 여기서 43년 살아. 우리 다 여기서 나고. 완전 그냥 모양만 완전. 제주도 올까? 언제 우리가 제주도 올까?
제주 중앙동. 지금은 번화가가 된 이곳에서 고두심은 어머니의 딸이 됐다. 우리 여기 살아났다. 어디요? 여기. 여기서 요 안경집. 우리 여기서 43년 살아. 우리 다 여기서 나고. 완전 그냥 모양만 완전. 제주도 올까? 언제 옵니까? 제주도 올까? 예, 제주도. 어디? 예. 어디 올까? 내월면 신혼님. 아, 애월이 올까? 예. 예. 서쪽에. 예. 사인 한 번만 해주십시오. 밥이나 잡숴, 밥이나 잡숴. 아이고. 그냥 모양만 완전. 19에 혼인해 10년간의 타국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잘못된. 얍섬이란 곳에서 큰 돈을 벌었고 그 돈 덕에 제주에선 제법 큰 부자가 됐다. 와, 완전 딴판이네. 어머니가 이곳을 떠난 지 25년이 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기억한다. 이리 사면 문 다 열어놓죠. 엄마는 어디 있어? 어머니 돌아가셨어. 들어가셔. 예. 1년 됐어. 어머니 알았습니까? 남양집 그랬거든요. 왜냐면 남양군도에서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20년 거기서 사셨으니까 남양집 그랬어요, 우리 집을. 그래가지고 또 제일 제주시에서 큰 집이었고 그러니까. 옛날 뭐 비행기 안 다닐 때 배에서 내려가지고 구두에가에 내려가지고 구두에서 그냥 남양집 어디냐 그러면 그냥 여기 가르쳐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아는 분을 통해서 엄마를 많이 아시죠. 지금 그 할머니 잘 아는 사람 얘기 들었대. 여기가 옛날 그 모습이 하나도 없지. 아무것도 없다. 요 골목 조그만 거 하나. 근데 이거 뭐 다 이것도 아스팔트 그래도 되고 뭐 뭐. 골목도 넓어져 버리고. 고삿길은 아스팔트가 됐고 대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세월이 추억마저 앗아갈 순 없다. 대나무, 똥통, 토시통, 다 도서기통 다 있어. 30여 년을 이곳에서 사는 동안 어느 모퉁이엔들 얽힌 이야기 한 줌 없을까. 대문이 이쪽에 있었고 맞아, 나중에는 여기 크게 이렇게 있어. 여기는 오빠는 들어가서 있었고 저 기둥 있는. 그러니까 저 우물통 거기 엄마가 장미꽃 그 우물 옆에다가 이렇게 경자님 때문에 심어뜯고 그랬거든. 문에서 들어가면은 바로 요쪽 아닐까? 장미꽃 있었던 자리가 그지? 지금도 그 우물은 있나 모르겠다 야. 우물가엔 어머니보다 앞서간 경자 언니의 이야기가 있다. 엄마의 딸로 15년을 살다 백혈병으로 앞서간 경자 언니. 장미꽃을 유난히 좋아했던 셋째 딸. 어머니 한평생 이보다 더 큰 슬픔은 없었지만 눈물마저 아꼈다. 딸을 가슴에 묻고 어머니는 묵묵히 우물가에 장미를 심었다. 그리고 해마다 2월이 되면 먼저 간 딸의 제상에 피처럼 붉은 그 꽃을 올렸다. 꺾어다가 그 상에 올려놨던 그런 우물 옆에 크게 있었잖아. 얼굴이 하얗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 좋은데 어디 계시겠지. 맞아. 어머니도 이제 다 만났나 모르겠다 아버지랑. 다 만났을 거야. 나도 가서 만나야지. 가족미화원을 들어설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40년 전 아버지는 어린 백일백나무를 심었다. 자식 손자들을 위해 매두었던 그네는 흔적만 남았다. 어른들은 고두심을 보며 아버지의 기질을 닮았다고 했다.
청년 시절엔 남태평양을 누비던 청년 사업가로 고향에 돌아와선 억새 같은 농부의 길을 마다하지 않던 아버지. 탤런트가 되겠다고 무작정 서울로 떠나온 고두심의 용기는 아버지에게서 대물림됐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전에는 엄마만 옆에 있으면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 분 다 돌아가신 상태에서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늘상.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마 그늘에 의지하고 싶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아버지가 보고 싶고. 아버지는 가셨는데 늘상 이 나무를 보면서 아버지 생각하게 되고. 세월이 얼마나 더 흘러야 그 지독한 그리움은 치유될까. 오랜만에 어머니 아버지를 찾는다. 살아서나 돌아가셨을 때나 세상살이 힘들고 지치면 찾는 곳이 부모 품이다. 예쁜 새소리다. 엄마가 나 왔냐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 나 온 거 알아, 직후가. 내려다 보숑수가. 아버지 두심이 완. 자식이 짊어진 어떤 시름, 어떤 넋두리도 그 앞에서만은 허물이 되지 않는다. 그게 부모다. 80평생을 젊어서는 황소처럼 일구덕에 묻혀 살았고 늙어선 해묵은 당뇨병으로 거동마저 불편했던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는 넋두리마저도 아꼈다. 이거 무슨 꽃이야? 왜 그렇게 살았냐고 물으면 우리 땐 다들 그랬다며 말씀을 접던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떠난 지 2년여. 남들은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지만 고두심은 어머니를 가슴에 묻었다. 부모 자식의 연이란 얼마나 질긴 것인지 50년을 동행하고도 딸은 어머니를 보내지 못한다. 만났다 헤어지는 것은 술리고 잊히고 그런데 오랜 세월 만났다가 헤어진 거죠. 따지고 보면 다른 일들에 견주어 본다면. 근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다가 갈 때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 나이 50을 넘어선 고두심은 이제 제주를 대표하는 사람이 돼 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사이 오랜만이네요. 네. 이렇게 만나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죠. 제주도 발전의 획기적 전환. 딸을 무트로 내보내는 일이 흉이었던 시절 고두심의 상경길을 막아서지 않았던 어머니. 기념의 자리에 제가 왜 망설여야 하겠습니까? 그런 용기에서 제주의 딸인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망설이지 않았다. 고향 제주를 위하는 일이라면 고두심은 늘 그랬다. 그럼 지금부터 그것은 제주의 딸로서 자부심이었고 오늘의 고두심이 있게 해준 어머니 같은 제주에 갚아야 할 빚이기도 했다.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의 개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배울 만큼 배운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실망을 시켜? 야 어떻게 하면 좋아? 너도 네 입으로 전에 접대 분명히 얘기했어. 네 잘나라도록. 고도심은 연기자로 31년을 무대 위에서 살았다. 모르겠다. 저것들이 자식이니는 항상 툭 하트. 아주 똑같은 수준끼리 만났어요. 자식을 거칠났지 속을 났냐더니 내가 너 그렇게 가르치고 키웠디? 아이고, 배우 고도심이 아이고, 맡은 역은 배울 만큼 한결같이 배워도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였다. 실망을 시켜? 그것은 그녀의 너 맨날 어머니이기도 마린이야. 했다. 마린이 뭐라 그랬지? 그리고 연기자에겐 최고 영예인 연기 대상을 방송 3사에서 모두 거머쥐었다. 갓 스물 푸르른 시절부터 31년. 연기자의 길엔 한 점 아쉬움도 없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빛나는 정상의 자리도 갈채의 순간도 아닌 어머니가 있는 풍경 속으로 가고 싶다는 딸 고도심. 그녀의 가슴엔 어머니 살아생전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다. 엄마, 지금도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고 있어? 엄마한테 내 편지는 늘 텔레비전이었지. 한 번도 진짜 편지를 주고받은 적은 없지만 엄마는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만 봐도 내 안부를 정확하게 그렇게 아셨잖아. 편지가 따로 있냐? 텔레비전이 편지지. 엄마의 그 말이 내가 30년 동안 쉬지 않고 연기를 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사실 엄마는 아셨죠? 엄마 따라가려면 난 아직 한참 멀었죠. 남들은 내가 엄마를 빼닮았다고 칭찬하지만 그때마다 난 가슴 한쪽이 시려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은 세상을 한꺼풀 벗은 꼭 해탈한 사람 같았거든. 만나는 사람이 누구건 인자하게 웃어주던 우리 엄마. 어머니, 50년 동안 끝내 못하고 묻어두어야 했던 말을 이제야 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닮고 싶었던 거울이었습니다. KBS 한국방송